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책만 읽는 사람은 바보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를 고객처럼 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제가 좀 스케줄이나 자기주도 학습, 문제집, 책, 국영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주제넘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살짝 우려가 되는 게 각 가정마다 모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 나이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아니면 네 명인지에 대해서도 다르고 엄마의 워킹 스케줄도 다를 수 있고 엄마의 나이도 그쵸? 엄마의 나이도 되게 중요해요. 체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성향도 되게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엄마가 수다스러운 사람이냐 좀 과묵한 사람이냐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고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아이랑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대했더니 아이에게 특별히 뭐 공부를 하라고 한다거나 좀 그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아이가 잘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육아를 했더니 그래도 아이가 잘 따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기도 하고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그 알아가는 즐거움이 꽤 높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고 있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저번에 제가 상식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게 뭔지를 이제 중학교 가니까 배우더라고요. 그럼 이게 2x 더하기 4, 2, 8에서 8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물론 살면서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알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를 해야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알아두면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힘들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게 좀 짊어지고 가는 공부의 무게를 좀 더 가볍게 인식 자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부를 시킨다기보다는 저는 습관과 이 습관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오기, 샤워하고 옷은 빨래통에 갖다 넣기 이런 거 우리 만들어주잖아요. 아기 때부터. 그런 것처럼 그냥 공부도 그냥 그 인생의 그 삶의 하나 일부분이라는 거, 그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잠자리 독서 하잖아요. 이것도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기 싫으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오래 있고 싶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9시 정도에 잤으면 좋겠는데 책을 읽다 보면 계속 늦춰지잖아요. 그래서 10시고 11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아이가 책을 읽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때까지 읽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어기시면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물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만 그리고 독서가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이 시스템 구축 때문에 왜 일찍 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독서가 하고 싶으면 밥 먹고 나서 예를 들어 7시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 7시 반부터 9시까지 책을 읽자. 저 이렇게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한 2시간은 풀리 엄마랑 오롯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아이가 정말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독서 습관도 잡고 일찍 자야 되는 시스템도 잡고 이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가정마다의 상황이 달라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라서 7시까지밖에 못 오는데 밥 먹고 조금 얘기 나누다 보면 금방 9시 되죠. 이거는 이제 그거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분이 이제 일찍 재웠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잔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다 일찍 자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통은. 물론 피곤해서 먼저 잠드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럴 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스케줄을 다 미리 앞당겨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도 5시에 하고 좀 많이 무리
무리수를 둬서 말도 안 되는 스케줄로 5시에 밥 먹고 뭐 6시에 샤워 다 끝내고 독서 시작해서 8시면 이제 취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뭐 1시간 동안 뒹굴뒹굴 할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 근데 1시간 이상은 거의 넘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반복되면 그러면 9시 전에는 잠이 들어요. 근데 이 스케줄을 계속 반복하면요. 반복을 뭐 일주일 이게 아니고 한 달, 6개월 이러면 아이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9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12시간을 자도 아침 9시는 일어나요. 네. 근데 보통 8시 7시 일어나죠, 사실은. 네, 보통 아이들이 그래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네. 잠은 정말 많이 자야 돼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키 크는 호르몬 나온다면서요. 성장 호르몬.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너 키 크고 싶어? 일찍 자야 돼.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잠 안 온다고 막 불 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 어떤 조언을 드렸냐면 두꺼비 집에서 그 전원을 아예 다 꺼버리시라고. 그럼 불을 켜도 안 켜지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그 좀 날이 길잖아요. 낮 시간이. 그럼 암막 커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이 차단이 돼야 그 빛소음이라고 하죠. 그게 또 없어야 또 잠을 잘 자요. 근데 정말 잠을 잘 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짜증도 덜하고요. 기분 좋게 일어나고요. 밥도 더 잘 먹고요. 진짜로 태도도 되게 밝아요. 이건 진짜. 그리고 키도 저는 더 많이 크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저희 아이들이 키가 큰 편일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키가 좀 큰 편이에요. 저 키가 작다고 만약에 고민하시면 물론 유전적인 것도 맞겠지만 일찍 재우세요. 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또 부모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끈기가 부족해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과 같은 스케줄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처럼 항상 5시 반에 일어난 건 아닌데 항상 좀 일찍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과 시스템을 잡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장려를 해주시면 이게 어른 될 때까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이가 엄마 말은 안 듣고 선생님 말만 듣는다고.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래긴즉슨 엄마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랑 되게 친구 같은 관계예요. 친구 같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지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엄마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항상 엄격한 것만은 아니지만 엄마의 말에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글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선생님으로 일을 할 때 저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좀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훈계가 아니고 잔소리?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을 막 표출을 하는데 훈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엄마의 화난 거를 좀 폭발하는?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 떼레레레레 그거 있잖아요. 좀 엑기스가 없는?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이렇게 슉 빠져나가는 또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좀 생각하게 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권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훈계를 하면 눈을 마주치고 엄마의 감정, 상황,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개선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논리적으로 아이랑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데 막 잔소리가 와 이렇게 막 왕왕왕왕 되는 거죠. 그리고 존중해 주시지 않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조금 그러니까 말을 안 이쁘게 하세요. 이게 되게 많아요. 말을 안 이쁘게 해요. 아이를 선생님 앞에 있는데 선생님한테 그 아이 있는 데서 아이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얘는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 이걸 못하고요. 막 대놓고 막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나를 막 디스해. 선생님한테. 그러면 엄마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깨져요. 엄마는 나를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엄마가 나를 안 믿는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믿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믿음을 안 주시는 그런 언행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점점 엄마는 말은 잔소리로 들리고 믿을 수 없고 말이 이제 말 같지 않고 이러면 엄마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되고,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엄청 살갑게 해줬다가 엄마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뭐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다 이러면 아이에게 엄청 안 좋게 막 괜히 막 스트레스 해소하듯.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제로도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래요. 저도 막 무결 막 이런 게 아니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데 왜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조차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좀 매일매일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고?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론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오래 살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장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진짜 이거 앞에서는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막 엄청 화를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화를 냈는데 아이가 학교를 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만약 했던 그 말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에게 했던 말이라면, 저 사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더 예쁜 말 해주자, 좀 좋게 말해주자, 칭찬 한 번 더 해주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해주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면서 매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선생님 말만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냐면요, 우선 상담을 왔을 때 이제 엄마를 나가라고 해요. 보통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랑 음료수 하나 갖다 놓고, 왜냐면 내 고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상담해야 되는 고객, 아이를 고객처럼 대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야, 뭐 너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존대를 쓰면서 아이를 되게 존중하는 표현을 하면서 아이와의 대화를 시도를 하죠. 왜 숙제를 하기가 싫을까요? 숙제는 왜 해야 될까요? 엄마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대화를 해요. 화? 내지 않아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은. 화 나지도 않아요, 사실. 왜냐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원래 남의 아이에겐 되게 관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좀 그렇게 관대하면 우리 아이들 그렇게 엄마랑 사이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막 음료수나 캔디 같은 거 하나 쥐어주면서, 당근, 그죠? 쥐어주면서 아이랑 눈 마주치면서 대화를 한다니까요. 그럼 아이는 선생님에게 믿음과 존중과 존경이 생겨요. 아, 이 선생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엄마 말은 듣지 않고 선생님 말을 들어야겠구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애들은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히 엄마 아빠한테. 근데 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 학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께 그렇게 좋아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학원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한켠엔 항상 저런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실은 인정해주는 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집에서는 공부 못하는데 학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분명 집에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어른들인데 한켠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로 인해서 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안 키우면 안 될까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게 먼저야 된다는 거죠. 아이랑 엄마가 먼저. 이런 관계가 지금 성장이 안 되면 어른이 된다고 해서 관계가 정말 과연 좋아질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그 아이의 자녀에게 이런 관계 형성이 원활하게 될까요? 사실은 이건 공부를 떠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지금 알려주는,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공부를 떠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아이 스케줄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신다기보다는 아이와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사 같은 것도, 요리 이런 것도 물론 이렇게 뭐 테이크아웃 푸드도 저희가 안 먹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한 아이에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자기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게 되게 기분이 좋대요. 물론 엄마는 힘들어요. 하지만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요리를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테이크아웃 푸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은 그것도 좀 너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도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소풍을 갔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서 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막 엄청난 김밥을 막 엄청 막 팬시한 김밥을 싸오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어요.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닌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김밥을 그냥 사다 주는구나. 이렇게. 저 진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인지 그냥 잘 음식을 못하기는 하는데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꾸만 해주다 보니까 뭐 테이크아웃 푸드나 외식을 하면 정말 그 만족도가 엄청나요. 엄청 맛있죠. 아이 입장에서는 맨날 밍숭맹숭 엄마 요리 먹다 보니까. 그러면 맨날 외식하는 애들은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정말 가끔 외식을 하면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뭐랄까 엄마 아빠 최고 이런 게 진짜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거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조금 잔소리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맨날 신랑한테 하는 말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그래서 좀 우울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자. 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네. 우리 넌 조만간 죽을 거니까 뭐하러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재밌게, 열심히 살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대화를 나누는 편이고요. 공부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배우고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 이란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다녔을 때는 사실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였잖아요.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도 초등학생 1학년이 된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 사실은 지금은 아이가 제일 많이 아는 거라고. 아이가 학교 가는 거고 엄마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아서 엄마한테 와서 알려줘야 되고 같이 배워나가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엄마가 다 대신 해주지 않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harsh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책가방을 싸준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많이 챙겨주지 않았어요. 많이 빠뜨리기도 하고 뭐 실내화 같은 것도 뭐 빼먹고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거의 뭐 맨날 갖다다 주고 막 좀 이렇게 차선책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다 해주는 엄마를 믿고 뭔가를 진행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숙제나 준비물이나 이런 거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독립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또 살짝 관련이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했잖아요. 당장 엄마 없으면 어떡해.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사랑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은 사랑이고 스스로 해야 하는 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좀 잘 나눠서 좀 다 같이 막 모든 걸 다 해주지 않고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장려했고 이거는 공부도 포함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도 아이가 무슨 과목이 있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얘기해 줄 때 저는 그냥 다 배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학교를 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저는 따로 만나는 뭐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 잘 몰라요. 제가. 아이가 저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학교 생활을 잘해야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자립심이 그래도 좀 생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잘하는 건 이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하면 했지 저는 남하고는 진짜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남은 남이고 내가 나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남의 눈에 의식하고 좀 이렇게 비교하고 이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내 인생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언젠가 죽어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시간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막 남하고 비교해. 그까지 공부가 뭐라고.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변에 서울대 나오시고 뭐 하버드 나오고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어찌 보면 진짜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지도 않아요. 제가 서울대 MBA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소위 말하면 좀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말 놀랬던 게 개개인이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 남들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개인이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발전하려고 서울대 MBA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좀 좋았던 경험은 남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좀 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성공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라 그런지 좀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남의 의식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래, 나 무식하다 뭐 이런 거. 무식하지만 배우면 되지, 발전하면 되지, 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아이도 분명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글 몰라요. 영어 몰라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냥 발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배우면 돼요. 평생 배울 거예요. 네. 아이 성적 뭐 초등학교 뭐 3학년, 5학년 때 결정된다고? 저 그런 말 믿지 않아요. 전혀 네,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만났던 분들은 이런 케이스라기보다는 태도가 달랐던 거지 5학년 때 공부를 잘해서 뭐 대학교 뭐 서울대를 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 주변을 봐도 별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계속 좋은 태도랑 좋은 습관이랑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잘 좀 풀렸던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저 공부 진짜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완전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거든요. 근데 원래 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 옛날에는 그런데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하기에는 지금 공부가 더 쉬워요. 요즘 애들은 공부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전에 자꾸 주입시키고 자꾸 하라고 하니까 좀 튕겨져 나가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좀 하고 싶지 않게 자꾸 멀어지게 궁금하기도 전에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저희도. 지금 막내도 그래요. 둘째도 공부 안 해요. 뭐 무슨 스케줄이 있겠어요. 저희 아이가. 하루 종일 노는 거지. 노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아이가 또 제가 또 잘했다. 내가 이런 건 좀 잘했구나 했던 게 뭐냐면 뭐 레고나 뭐 종이접기나 뭐 다른 활동 뭐 그림이나 뭐 무슨 뭐 만들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걸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되게 같이 기뻐하고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공부를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런 태도나 마음가짐을 칭찬하지 공부를 잘해서 저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잣대 어떻게 평가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학원 가서 그 시험 100점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애들 정말 쎄고 쎄고 이 세상 전체를 보면 그냥 그 시험 100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하는 많은 행동들을 되게 많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 중에 하나가 태도와 마음가짐이지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또 첫 번째랑 비슷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새벽 공부를 하고 5시 반에 기상해서 한 6시부터 좀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너의 마음이 너무 훌륭하다. 너는 나중에 성장해서도 뭘 해도 넌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거를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칭찬할 때 콕 집어서 좀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되게 잘했네 이렇게 건성으로가 아니고 너의 레고 작품 중에 그런 빨간 등이 쌌다는 게 굉장히 뭐 너무 탁월한 초이스였어.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너가 만들고 있는 그거가 관심이 있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정말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가 뭘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 공부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정말 관심이 많아.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랑 좀 관계가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토론식 수업을 할 때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지적질이나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 들지 않고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게끔 냅둬요. 오히려 이게 좀 더 방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언젠간 아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영어로든 뭐 한국어로든 글이든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런 과정이 쌓이면 언젠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엄청 뭔가를 알아야지 된다기보다는 이런 태도를 가져가게끔 습관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죠, 말을. 우리 아이들은 나약한 존재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면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좀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좀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가 공부를 잘해서 좋아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너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그런데 너가 공부도 잘하고 예를 들어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함께 기뻐.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잘하니까 엄마 그래서 나 되게 사랑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나는 너가 이거 하나도 못해도 나는 너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낳아준 엄마라고. 내 배 아파서 낳아준 엄마인데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 너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고. 레고를 잘 만드는 게 나한테 뭐 좋겠냐고. 너한테 좋은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너를 위한 거지. 엄마는 상관없다고. 너는 너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사는 거라고. 참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좋아해요. 네, 책 읽으면 좋아요. 하지만 책만 읽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북스마트가 있고 스트리트 스마트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럴 때 책으로 통해서만 배운 사람은 이 스트리트 스마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사랑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 진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책으로만 통해서 사랑을 배운 사람은 실전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죠. 결혼하고 이 환상이 깨져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좀 간혹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 보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친구들하고 놀고 형제간에 뭐 싸워도 보고 그럼 뭐 밀당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 실전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더 부족한 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린 또 시간적으로 제한도 있고 물리적으로도 제한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책의 그 소설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접 경험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결혼하고 나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 왜 저럴까?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소설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승화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시댁이 이해가 안 갈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갈 때, 신랑이 정말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이해가 안 갈 때 정말 좀 다양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사람은 다 다르구나. 좀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성숙해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책을 보는 거지 책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독서 습관 잡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책으로 모든 것만 배울 수 없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죠. 네, 그래서 친구들과의 뭐 우정이나 뭐 싸움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 하면서 크는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또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뭐 시스템 구축이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시켰나요? 아이가 원래부터 저렇게 태어났나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 좀 장황하게 좀 다양한 얘기를 한 거가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주고 그냥 공부는 부수적인 것,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는 좀 그렇게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옆에 막 서가지고 공부해라 막 이런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 그냥 당연히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손 씻고 이런 것처럼 그냥 학습도 그런 거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에도 좋은 움직임이 있어서 모든 가정에서도 이렇게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 어떻게 사랑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올려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바르게 잘 키워보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